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반과 상민이 그들이 처해 있는 계급적 신분을 뛰어넘어 요즘 점점 귀해져가고만 있는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도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은 장화 홍련 사건을 속속들이 파헤쳐 해결한 평안도 철산부사 전동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임금 치세에 선비 이상진이 전주에 살고 있었다. 외아들인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데다가 극도로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다. 이상진의 이웃마을에는 전동을이라는 농민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양반이 아니었지만 의협심이 남다르고 칼솜씨가 뛰어나 협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느 해 추석 무렵에 이상진은 빈 쌀자루를 들고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익히 들은 바 있는 전동을을 무작정 찾아갔다. 자기 자신보다는 굶고 있는 모친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하러 갔던 것이다. 이상진의 말을 듣자 전동을은 언제 갚으라는 말도 없이 쌀 한 가마니를 선뜻 내주었다. 게다가 이상진의 장래까지 걱정해 주었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과거에 여러 번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뵙자 하니 오래 고생하실 분 같지는 않으십니다. 그때까지 살림살이는 저한테 맡기시고 그저 과거 준비만 하십시오. 이상진은 감격하여 그 뜻을 고맙게 받기로 했고 전동을은 이상진을 정성껏 도와주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친형제 못지않게 정이 두터워졌다. 아니, 중마고우라고 하는 편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 어느 날 전동을이 이상진에게 말하였다. 제가 때 맞추어 보살펴드리기는 하지만 역시 얼마간의 땅을 가지고 계셔야 마음이 든든하실 겁니다. 내게 한 가지 생각이 있으니 형님은 그저 내 말대로 해보시죠. 하고는 쌀 5말과 누룩을 가져다가 이상진에게 주며 말하였다. 형님, 이걸로 술을 빚어서 이꺼들랑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진은 그의 말대로 하였다. 빚은 술이 다 익었다고 알리자 전동을은 술안주를 준비한 다음 고을 사람들을 불러 말했다. 이 선비님께서는 비록 가난하지만 어진 선비라오.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데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서 이제 살아갈 도리를 차리려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가죽나무로 만든 말목이오. 여러분들은 이 술을 자시고 그저 한 사람 앞에 가죽나무로 길이 한 자반쯤 되게 깎은 말목 50개씩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숨은 뜻을 알 수가 없었으나 평소 그 고장에서 전동을이 인심을 잃지 않은 터라 그를 믿었고 또 선비 이상진을 나름 공경하던 터라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전동을은 빚어두었던 술을 내어다가 마을 사람 모두에게 대접하였다. 며칠 뒤에 모두 가죽나무를 깎아서 만든 말목을 숫자대로 가져왔다. 전동을은 소와 말을 끌어내어 말목을 모두 싣고 이상진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전주 건지산 기슭에 있는 묵정밭으로 갔다. 모두 달려들어 풀을 베어 말끔히 다듬었는데 그 밭은 바로 전동을의 땅이었다. 하지만 자기 땅이라는 말을 안 했다. 전동을은 사람들과 함께 말목을 한 척이 조금 넘는 깊이로 땅에 두루 꽂았다. 그러고 나서는 이상진에게 말하였다. 내년 봄에 여기다가 조를 심으면 됩니다. 이듬해 봄 얼음이 풀리자 전동을은 씨앗을 가지고 이상진과 함께 건지산 기슭의 밭으로 갔다. 말목을 뽑은 자리마다 씨앗 7, 8개를 심고 새 흙을 퍼다가 구멍에 넣어 덮었다. 여름이 되자 조이싹이 구멍을 뚫고 나왔는데 매우 탐스러웠다. 그 가운데 약해 보이는 것은 솎아버리고
서너 줄기만 남겨두었다. 매일 밭에 가서 풀이 나면 말끔히 뽑았다. 열매 맺을 때가 되자 이삭이 방망이만큼 커졌다. 조 이삭이 다 여물자 타작을 해서 50여 섬을 거두었다. 이상진은 졸지에 부자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뻤다. 가죽나무에서 분비되는 지는 본래 비옥한 것이고 씨앗이 한 척 남짓 땅 속으로 들어가면 그 덕에 싹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 씨앗을 땅 속에 깊이 묻으면 항상 윤기를 띠어 바람이나 가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씨앗이 풀뿌리 밑으로 들어가서 풀뿌리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풀이 땅의 지력을 나누어 빼앗을 수 없으므로 크게 결실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이상진은 이제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니 어머니의 봉양을 낫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전동을 앞에서 아이처럼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이 일을 어쩌나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 집이 몽땅 불탔다. 쌓아두었던 조를 건질 수가 없어서 모조리 불에 타 재가 되고 남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게 되었다. 박복한 사람이라 거두어들인 조도 먹을 복이 없다며 모자가 붙들고 한바탕 통곡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전동울이 좋은 말로 위로하였다. 형님은 마음씨나 생김새로 보아 실로 빈궁하게 살 사람은 아닌데 일이 이렇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천도는 알 수 없지만 한 번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미안했던지 마침 그 무렵 과거를 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동울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형님, 마침내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데리고 갈 하인과 타고 갈 말, 길 양식과 여비 등속은 모두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마나님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일 드나들며 하루세끼 봉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상진은 전동울의 주선으로 한양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부한 것이 있는지라 이상진은 단번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게다가 곧바로 청직에 뽑혀 매우 좋은 평판이 났다. 이에 모친을 한양으로 모셔와서 드디어 사람 사는 모양을 갖추었다. 몇 년 뒤 전동울도 40대의 나이로 1651년 묵과급제에 성공했다. 이상진은 전동울을 불러 사랑채에서 그와 기거를 같이 하였다. 그러고는 전동울에게 말하였다. 자네와 나는 문벌이나 지체를 논할 바가 아니네. 또 문신과 무신 사이에 체면해도 어찌 구애되겠는가. 비록 여러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내게 공대를 하지 말게. 옥당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찾아와서 전동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니 이상진이 만류하였다. 전동울이 인사를 하고 자중에 참석하자 이상진이 여러 동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내 의동생이자 직위인데다 지모와 재주가 요즘 사람들과 크게 다르니 장차 틀림없이 나라의 힘이 될 사람이요. 형들께서는 예사무인으로 보지 마시고 깊이 사귀시기를 바라오. 그들은 전동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는 서로 돌아보고 칭찬하며 깊이 존경하는 생각을 품었다. 전동울이 두루 그들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출중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여러 사람이 서로 다투어 그를 양반의 직책으로 끌어올려 주어 높은 지위와 함께 혁혁한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되기를 전동울이 처음부터 의도한 바가 아니었으나 이상진이 어려운 시절에 은혜를 잊지 않고 결초보은한 것이었다. 특히 전동울은 평안도 철산부사로 있을 때 장화 홍련자매의 원한을 풀어준 수사로 유명했다. 잘 아시다시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장화 홍련 두 자매의 영혼은 원한을 풀고자 새로 부사가 부임할 때마다 찾아오지만 그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신임 부사가 부임하는 족족
전부 겁에 질려 급사한다. 전동을은 철산부사로 부임한 뒤 두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미심쩍어서 철저하게 수사한 끝에 계모 허씨가 자기 아들을 시켜 물에 빠뜨려 죽인 뒤 자살했다고 조작한 사실을 알아낸다. 전동을은 연못에서 두 자매의 시체를 건져내어 무덤을 만들어준 다음 아버지 배좌수에게는 유배형을, 계모 허씨와 그녀의 아들 장쇠는 국법에 따라 사형에 처했다. 그의 백성들을 대접하는 제조와 오랑캐와 외놈을 막는 계책은 당시 사람들이 모두 추앙하였고 그는 마침내 수군 통제사에 이르렀다. 그의 자손들도 잇따라 묵과에 급제하여 드디어 빛나는 가문을 이루었다. 뒤에 후손들이 박인수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을 소설로 만들어줄 것을 의뢰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장화 홍련전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전동을은 조선조 숙종 때의 무신입니다. 평안도 철산부사로 있을 때 장화홍련의 원한을 풀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상진은 조선조 숙종 때 문신입니다. 말목은 가늘게 깎아서 무순표가 되게 박는 말뚝을 말합니다. 건지산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산입니다. 묵정밭은 곡식을 짓지 않고 묵혀두어 거칠어진 밭을 말합니다. 옥당은 홍문관의 딴 이름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자미상의 청야담수가 모본입니다. 김동욱 교수가 현대한국어로 번역한 책 국역 청야담수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또 저자미상의 장화 홍련전의 내용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숨 쉴 때 한국기독교박물관과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창덕궁 연경당, 사랑채 사진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의 도록 내용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우표를 빌렸습니다. 박미진 선생이 짓고 오윤화 화백이 그린 책, 장화 홍련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1962년 정창화 감독의 영화 대장화 홍련전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모션랩에서 장화 홍련 포토폴리오 한 점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의 중마고 뜻과 유래를 알자에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신윤복, 김홍도, 김윤보, 그리고 유숙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